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주간 북한 관련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김정은과 노동당의 주간 움직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구촌에서 제일 재미없고 1970년대부터 어제건 그제건 망가진 레코트처럼 늘 똑같은 소리만 하는 김정은 북한의 내부 관련 시사지만 김정은 북한의 주민 통치 방향과 그 전망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품들여 준비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간 김정은과 노동당의 움직임에 대한 주제는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하나는 소위 태양절을 계기로 매일 떠두고 있는 김일성이 만민의 은인이라는 선전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김정은이 제창한 소위 인민에 대한 최대 사랑과 인민에 대한 최대 죄악, 이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여정이가 왜 저리 천박하게 나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정은과 노동당이 소위 태양절을 계기로, 태양절이라면 김일성이 배꼽 떨어진 날이라는 건 다 아시겠죠? 태양절을 계기로 매일 떠드는 김일성이 만민의 은인이었다는 선전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간 노동신문은 김일성에게 이런 칭호를 붙였습니다. 주체위 태양, 만민의 은인, 지구촌의 대성인, 열렬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 해방의 은인, 망고 절세의 애국자.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가지고 싸구려 시를 지어냈는데 참 노동신문사 기자들도 골 아플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김일성을 만민의 은인이라고 굳고 찬양한 내용만 분석하겠습니다. 왜? 김정은 북한이 제창하는 만민이라는 그 범주에는 대한민국 국민도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신문은 김일성이 만민의 은인이라는 근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째, 김일성이 10대 때 주체 사상을 창시해서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빛이 없어서 못애기며 방황하던 인류를 구원했기 때문에 만민의 은인이랍니다. 외국의 어느 철학가의 말까지 들먹이면서 김일성을 찬양했는데 그 외국 철학가가 했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지구의 가장 높고 중심적인 위치에 김일성 태양탑을 세워야 한다. 김일성은 플로메테우스의 불이나 세계의 7대 기적과 같은 그 모든 신화와 기적들을 다 합쳐도 절대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변혁을 일으켰다. 어느 외국인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교로 들어줍시다. 또 김일성이 20여 성상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며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생사기로에서 구원해줬기 때문에 민족의 은인이랍니다. 노동신문은 이 대목에서 김일성이 했다는 이런 말도 게재했는데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고뇌와 시체로 사닥다리를 싸우며 항일대전에 승리하는 까마득한 용봉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다. 김일성이 45년 8.15 민족을 해방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김일성 족속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또 김일성이 6.25 때 100년 침략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미제 침략군을 짚으시고 자주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인류의 은인이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분석할 가치를 못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로 흥한 자 거짓말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북한 내부 관련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제창하는 소위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과 인민에 대한 최대의 죄악이라는 선전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노동신문이 소개한
소위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당과 수령이 인민을 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고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서 이것은 오직 수령만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달았습니다. 김일성도 죽는 날까지 인민에 대한 사상교양과 조직적 통제는 인민에 대한 당과 수령의 배려라고 채창하다가 되졌습니다. 동서고금의 독재자의 혁명사상으로 세뇌하는 것을 자국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라고 채창하는 족속은 김일성 족속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노동신문이 소개한 소위 인민에 대한 최대의 제약이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동신문 게재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인민에 대한 최대의 죄악은 인민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전체 인민을 수령이 사상적 노예로 만들지 않는 것이 최대의 제약이라는 뜻인데 김일성 족속은 정말로 사람이 탈을 쓴 야수입니다. 인두껍을 쓴 야수입니다. 이런 족속이 입만 벌리면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조속으로 협박하면서 까불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 내부 관련 세 번째입니다. 요즘 김여정이가 왜 저리 천박하게 까불어대는가 이 문제입니다. 제 나름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여정이 2번씩이나 소위 대남 대화문을 내놓으면서 김정일 내연녀 딸로서의 심히 불안정한 객기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4월 2일에는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라 이렇게 떠들어댔고 4월 4일에는 소위 북한군 대남 타격 가능 수단까지 틀먹이면서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우리 주적은 전쟁 그 자체다.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저들의 대남 타격 가능 수단을 운운하면서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자기네 발밑에 있다고 그렇게 깔아뭉개는 겁니다. 또 저들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다? 이 정도면 심각한 히스테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이 왜 툭 하면 튀어나와서 아무 툭도 안 되는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근본부터 보면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독재 계보에도 룰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딸이고 김정일의 누이 동생인 김경희는 노동당 비서 부부장보다 높습니다. 김여정이 지금 쓰고 있는 타이틀보다 노동당 비서 및 북한군 대장이었습니다. 명예칭호지만 대장이었습니다. 북한군. 여정이는 그것도 못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죽은 뒤 김정일은 나자 곧 김경희고 김경희 말이자 곧 내 말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김경희는 담화문 같은 것을 자기 명의로 한 번도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독재 계보에서도 나름 무게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은 북한 주민 사회에서조차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여자가 나대니 뭔들 제대로 되겠나 라고 비난할 정도로 정말 버르장무리가 없이 자랐습니다. 하긴 김일성도 존재조차 모르는 손녀였으니 김여정이 뭐 제대로 자랐겠습니까? 김여정은 지금 그 억울함과 트라우마를 저렇게 분출하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역시 못돼먹은 김정일의 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김일성은 김정일이나 김경희를 나름 휘어잡고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입만 벌리면 지금 북한은 애들이 통치하고 있다고 늘 조롱하는 겁니다. 여정이 까부는 거 보세요.
어느 독재 국가의 독재자의 누이 동생까지 나서 저렇게 까불어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여정이는 지금 아주 엉덩이에 뿔이 나게 자란 아주 못돼먹고 파렴치하고 아주 가벼운 인성이 영에 가까운 그런 애입니다. 다음 북한 내부 관련 문제입니다. 북한 관련 외부의 움직임은 대한민국 언론들에서 매일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재방송 또 재방송하면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일성은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핵 미사일 개발 능력만 갖추면 된다. 그러면 적들도 우리에게 함부로 달려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시험하다가는 정말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끝이다. 하고 김정일에게 수시로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 분야의 정책 담당 기자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도 그런 대량 살상무기 시험 발사와 그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이용한 소위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 선전을 통한 북한 주민 사회에 대한 단속과 통제 강화, 또 대량 살상무기 개발 위협을 통한 미국과 대한민국과의 대화, 또 제재 완화, 원조 구걸, 이 목적으로 지금 저지랄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역부족일 경우는 대남 군사 도발, 이걸 또 합니다. 이 외에는 그 어떤 위기 탈출 출로가 없는 게 오늘의 김정은의 신세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이 그런 위험천만한 도발을 지금처럼 계속 추구한다면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는 격언 그대로 가까운 장래의 김정은 체제는 반드시 꼭 기필코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지금 김정은입니다. 이상으로서 주간 북한 관련 시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